안녕하세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도 다 지금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저는 부유하지 않지만 아이가 많은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살린 미천,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던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동네의 한 남자에게 절 시집 보내셨어요. 저와 결혼했던 그 남자는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외동아들이었는데 사고로 인해 부모를 동시에 여의고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부모의 죽음과 많은 유산의 상속은 아주 대단한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모르고 집안에서 온갖 집안일과 농사일에 치여 살던 저라도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부자 부부의 죽음에 뒤숭숭했던 마을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자 그보다 더한 화제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부자 부부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저는 어떤 여자가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될까라는 작은 호기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부자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가끔 읍내와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농사 지은 것을 파는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그는 저에게 열렬히 구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과 구애에 저는 얼떨떨했어요. 저는 갓 20살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아이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도시에서 유학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순수한 저의 모습에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다는 그의 달콤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은 하루빨리 저를 처분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 남자가 저에게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을 때 당장 시집가라고 매일 닥달하셨어요. 결국 저는 얼떨떨함과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5살 차이에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지 겨우 한 달 만의 일이었죠. 결혼하고 잠시는 행복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읽은 동화책에 공주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엔 우리 아버지처럼 엄하고 무섭고 무뚝뚝한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은 아주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행복한 날이 계속되어 이 행복이 깨질까 불안해질 때쯤 또 한 번 커다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저 또한 저에게 찾아와준 아기에게 행복만 주리라 다짐했죠. 2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슬슬 불러올 때쯤부터 저의 행복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던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불러온 배를 홀로 끌어안고 눈물로 잠에 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이후로는 임신 후 찐 살 때문일까 하여 한참을 거울 앞에 서서 울기도 하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푸석푸석해진 피부를 숨겨보려 처음으로 화장을 해보기도 했네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다시 돌아와 주지 않을까, 예전처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불행은 끝을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리만치 식은땀이 많이 나고 몸이 안 좋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남편이 들어와서 보는 집의 모습이 깨끗했으면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이 집안에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꼈으면 했습니다.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련하게 고생을 자처하던 저는 결국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고통에 홀로 씨름하다 병원에 실려가고 아이를 낳는 모든 순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연락 두절에
친정과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나 오셨거든요. 시집간 후에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던 부모님이었지만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두 분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엉엉 울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느라 너무 힘들었고 아팠다. 남편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만 드문드문 기억나네요. 하지만 겨우 울음을 그친 저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가 여우같이 굴지 않으니까 서방이 계속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냐.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살길래 남편도 못 잡고 있어. 다 네 업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키우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너 시집 보낼 때 몇 푼 보낸 거 빼고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냐. 서방 잘 구슬려서 너 동생들 뒷바라지 할 생각이나 해야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니? 라는 말까지. 저는 정말 살림 미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태어날 때까지 남편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제 뒤에서 떠들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 집 남편이 애 임신하자마자 바람났대. 서울에서 이혼하고 내려온 여자라던데. 새댁만 불쌍하게 됐지 뭐. 그래도 자기 자식 태어나면 자식은 돌보지 않겠어? 같은 말들이요. 그동안 남편을 찾으러 가보기도 하고 수소문해서 보러 가기도 했지만 절 차갑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혼 초 남편이 준 가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면, 아이를 낳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한 거죠. 하지만 태어나는 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났고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겨우 돌아와서는 몸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비는 끊겼고 친정은 저를 남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낼 곳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었나 봅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일을 마친 후 아이를 업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소개했고 저희 집이 매물로 넘어가서 팔렸으니 한 달 안에는 정리를 해서 나가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물으니 남편이 집을 팔았고 이제 이 동네를 떠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떠났습니다. 한 달 안에 빼주셔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망연자실하여 집안에 앉아있는데 얼마 안 있어 집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 쾅쾅쾅. 어이, 안에 있어?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문 열어.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여니 화가 잔뜩 난 무리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댁, 남편 어딨어? 어디 있는지 알지? 갑작스럽게 집 앞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무서운 기세로 제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해 줄 게 없었어요. 저도 남편을 본 지 오래됐으니까요.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보여주고자 수소문해서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남편은 네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태도로 오히려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나는 진짜 사랑을 찾았다. 이혼하고 깔끔하게 서로 새 인생 찾자. 애는 네가 키우든 어디에 맡기든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남편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버린 남편은 잊고 아이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일하기 바빴죠. 이런 제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화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사람들의 갯돈을 들고 사라진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사업한다, 뭐 한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돈을 설마 다 가지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다며 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한순간에 남편과 집을 잃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겨우 계모임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빚쟁이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들은 남편이 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이리저리 끌어갔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주소로 적힌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 삶은 더한 나락으로 빠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행방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계모임 사람들과 빚쟁이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사라진 남편의 채무는 오롯이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투성이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죠. 저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갯돈 들고 튄 아버지를 둔 아들, 빚쟁이 아버지의 아들, 작은 시골 동네에서 제 아들에게 붙인 모든 꼬리표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이 꼬리표가 달리기 시작하니 저는 죽을 죄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행방은 이제 더 이상 저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제 아이의 생존이었습니다. 배운 것, 가진 것 없는 22살의 여자아이가 평생을 살아온 지역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랐길 원했기 때문에 아들과 떠나게 된 것이죠. 친정 부모님에게 곱게 편지를 써서 친정 문 앞에 두고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척도 없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이었지만 그냥 무작정 그곳으로 떠났어요. 한겨울 제 아이가 갓돌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터미널에 내리니 제가 살던 동네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은 돈 몇 푼을 가지고 여관방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비싼 여관비에 최대한 싼 여관방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품의 아이가 걱정되어 딱 한 곳만 보고 이젠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찰나 제 앞에 어떤 커다란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꿈틀거려 가까이 가니 저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물체가 아니라 임신한 산모였거든요. 산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배를 부여잡고 벽에 기대 쓰러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나 싶었지만 일단 산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주변 공중전화를 급하게 찾았지만 당최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가장 가까이 보이는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자 저는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집주인은 어리둥절했고 저는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쓰러진 산모의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온 이후에는 이 추운 겨울 만삭의 산모가 보호자 없이 길거리에 있던 것이 마음에 걸려 함께 병원으로 동행했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에 값싼 동정일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고 싶었어요.
저의 착한 아들은 그 난리통에도 울음 한번 터뜨리지 않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산모는 급히 분만실로 들어갔고 저는 분만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구급대원과 간호사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상황 설명을 하며 산모의 남편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끔히 차려입은 신사가 급히 뛰어오더라고요. 그는 연신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예정일이 조금 남은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퇴근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산모가 직접 붕어빵을 사러 나갔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남편은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며 미안해하면서도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산모의 남편은 한참 횡설수설하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제 품속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린 듯한데 어째서 이 시간에 밖에 있었느냐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지만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가 오랜만이라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산모의 남편 모두 분만 중인 산모를 신경 쓰느라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 상황을 입 밖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산모의 분만이 끝나고 저는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짐에서 사라진 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아이를 추스르고 있었죠. 산모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던 산모의 남편은 후다닥 밖으로 나와 저에게 지낼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하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해를 하고 싶지만 아내나 저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답례를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며칠 동안은 제가 마련해드리는 거처에서 주무시고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에 너무 큰 호의라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으나 이 시간에 아이만 데리고 숙소를 찾아다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득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모의 남편분이 마련해 주신 숙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생 본 적도 없는 으리으리한 호텔이 있었거든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라고 모든 결제를 마친 산모의 남편은 3일 뒤 다시 오겠다며 명함을 주고 떠났습니다. 얼떨떨하게 방으로 들어와 아이와 푹 쉬고 다음 날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22살에 아이가 딸린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산모와 산모의 남편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아이와 밖으로 나서니 산모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함께 산모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동안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모는 건강히 아이를 출산했고 예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부부는 결혼 13년 만에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귀한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잃을 뻔했다.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아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저의 도움으로 예쁜 아이를 얻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저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일, 20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가지자마자 버림받은 일, 남편의 외도와 빚, 사기로 여기까지 도망치듯 오게 된 이야기를 속풀이하듯 꺼내놓았고 산모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한 적 없었고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생겨 이것저것 다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산모는 제가 갈 곳이 있는지 물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을 바라고 도움을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산모와 그의 남편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금수일 뿐이라고요. 알고 보니 산모는 한식당을 크게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장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 1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하기는 불가능할 거고, 당장 수중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처를 구하려 하느냐 하며, 자신은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식당 한쪽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정착할 비용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지내기엔 두려워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도 너무 안 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일자리를 구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났는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한 후 산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는 바로 나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은희는 몸을 풀고 식당에 나와 일을 하시며 저와 제 아들이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늘 깊이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식당 한 구석방에서 살기엔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급을 열심히 모아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와 함께 사는 단칸방이었지만 제가 눕고 쉴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일이 조금 익숙해질 시점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혼인 관계였던 남편 때문에 빚독촉이 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아신 은인 부부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과 남편의 외도로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해외로 떠난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빚과 남편이 떠넘긴 책임으로부터 안전해진 거죠. 사실 제 마음에는 절대 이혼하지 않고 나를 버린 남편이 선택한 여자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첩으로 남길 바랬지만, 제가 그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한다는 은인 부부의 권유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없었지만 제 선택은 없던 결혼 생활을 제 선택으로 끝냈으니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조금씩 커가고 제 생활도 안정을 찾을 무렵 저에게 또다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은인분들에게도 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을 작성하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만 드네요. 제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은인의 인연을 알고 있었지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그 사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시피 저를 챙기시는 두 분의 모습이 의아했겠지요. 하지만 선을 넘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은인 부부의 남편과 저의 연문설이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은혜도 모르고 은인 남편을 꼬신 불륜녀가 되어 있었고, 은인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어린 미혼모를 살뜰히 챙기는 불쌍한 연인이 되어 있었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일이 사실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시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휩싸인 은인 부부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은인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니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김장철이 되면 김치도 해다 주시고, 명절이 되면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철 지나면 옷도 선물해 주시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두 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인망이 두터우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 아이도 이제 조금 컸고
저도 이제 어디서든 새 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쌓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라시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아 그 소문의 출처를 찾고 식당 안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자를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두 분은 개의치 말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제가 피해볼 게 없다고 말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얼마 있지 않아 이 모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식당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엔 불편함이 남아 있었죠. 결국 저는 그 사람이 잘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짐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은인 부부의 집으로 간 날, 두 분은 여전히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제 마음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울며 작별을 고하는 저에게 은인 부부는 하얀 봉투를 꺼내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밀어내는 저에게 봉투를 꼭 쥐어주시며 이걸로 기반을 잘 쌓으라고.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무시당한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의 작별 후 도착한 곳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아주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밥 레시피까지요. 제가 언젠가 은인에게 은인처럼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고 식당 메뉴 중 하나인 국밥의 레시피를 적어주신 것이었어요. 은인은 그 돈으로 제가 국밥집을 시작하시길 바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새로 정착한 곳에서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국밥집이 이제 30년이 되었네요. 은인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이젠 다른 지역에서도 먹으러 오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보니 와서 술 따라보라는 사람도 많았고 아들은 고기 비린내 난다며 놀림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의 자영업이다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못 가거나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부랴부랴 가서 잠시 아이만 보고 돌아오는 등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 아이를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주려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고 시간도 없는 엄마였지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려 했죠. 저는 정말 준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배운 게 있는 엄마도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질수록 저는 아이의 공부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 엄마 덕이라며 저를 추켜 세워주지만 저는 제 아들이 번듯하게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들 덕에 더 행복한 일이 생겼네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 늦은 저녁을 준비 중이었어요. 아들이 제 등 너머에서 조용히 엄마 하고 부르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왜인지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아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저의 대답에 아들은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하던 것도 잠시 잊고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어렴풋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들의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만났니? 어디서 만났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몇 살이니? 같은 평범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왜인지 그런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 등 뒤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좋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뒤 저녁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게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운 뒤 아들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로 만난 여자친구인데 만난 지는 거의 2년이 되었고 서로 결혼하고자 하는 뜻이 맞아 자연스럽게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던지 어떤 아가씨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 아가씨라면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평탄하게 자랐을 텐데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그 아가씨의 집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제 아들을 어떻게 볼지도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동안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아이가 어떤 시선을 받아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 엄마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불안함이 티가 났던 거겠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여자친구도 알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아셔. 그런 걸로 흠잡을 뿐도 아니고 엄마가 흠잡힐 사람도 아니야. 날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는 내 흠이 아니야. 내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느껴진 이상한 감정은 눈물을 흘리기 위함이었는지 아들의 위로와 함께 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혹여나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아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리라 평생을 노력했는데 어느새 장성한 청년이 되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함께 울고 있는 아들과 눈물바람의 시간을 보내고 며칠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계시다는 식당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서 주저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떨린 적이 또 있었는지 손이 벌벌 떨리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풀었다 여러 번 반복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 겨우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아주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이 월급날이 되면 데리고 가는 고급 식당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작아지면 내 아들도 작아진다는 생각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간 순간 저는 인사를 하는 것도 까먹고 그저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들 두 분 또한 마찬가지셨죠. 각자의 자녀를 세워두고 저희 세 사람은 방 안에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에서 도망치듯 떠나갈 곳 없어 헤맬 때 저의 작은 도움에 은혜를 갚고자 저와 제 아들이 먹고 살만한 기초를 만들어주셨던 그 은인 부부가 제 앞에 계셨기 때문이죠. 너무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저의 인사에 은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간신히 나눈 인사 끝에 저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리란 다짐을 두 번째로 깨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지만 저희는 식사는커녕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아이들이 느낀 혼란은 뒤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의 얼굴엔 지나온 세월만큼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두 분은 여전히 좋은 분이셨고 두 분 아래에서 자란 아이 또한 너무 귀했습니다. 서로가 겪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을 곁에 두고 식당 앞에서 헤어질 때 사부인은 따님에게 저분이 아니었다면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나도 위험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아들에게 저 두 분이 아니었다면 너와 내가 이렇게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나를 잡아 이야기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 그날 밤 아들에게 그 두 분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아들 또한 이런 우연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이리저리 신경 쓸 게 많겠지요. 제 결혼은 얼렁뚱땅 치러져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돌잡이 아들을 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돕는 선택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살 길을 따라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제 인생에 사랑과 인애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무심한 부모와 바람난 남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고 기억해주는 이웃과 배운 것 하나 없는 엄마를 누구보다 존경해주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작은 희망을 품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볕들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들 서로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